안녕하세요. ESG. 요즘 정말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다들 E, 환경이나 S, 사회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사실 ESG의 성공을 좌우하는 진짜 숨은 주인공이 있거든요. 바로 G, 거버넌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G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왜 이 G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시작부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기저기서 ESG 경영한다고들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이 생각만큼 성과를 못 내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장에서 우리 회사 얘기네 하고 공감하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실무자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윗분들 설득하는 게 정말 제일 힘들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고 막 열정이 넘쳐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해도 결국 맨 위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수많은 실무자들이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죠. 방금 그 실무자의 한탄, 그게 바로 우리가 왜 G, 즉 거버넌스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수 있게 만드는 힘, 즉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 바로 이 거버넌스에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버넌스를 ESG라는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이 아무리 번쩍번쩍해도 엔진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잖아요. 똑같아요. 강력한 거버넌스라는 엔진이 없으면 환경, E, 나 사회, S 활동은 그냥 반짝하고 많은 일회성 이벤트가 되거나 회사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예산이 깎이는 대상이 될 뿐인 거죠.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서면요. ESG는 더 이상 귀찮은 숙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전략으로 그 위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 결정에 이게 지속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기본값으로 심어놓는 시스템. 이게 바로 거버넌스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ESG 시대의 거버넌스는 옛날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지금이죠. 예전에는요,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냥 딱 주주만 쳐다봤어요. 목표도 그냥 법 잘 지키고 회사 잘 통제하는 거, 그게 다였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제는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우리 사회 전체를 봐야 해요. 목표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와도 꿋꿋이 살아남고 더 성장하는 것, 즉 지속 가능성 그 자체가 된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회사는 더 이상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고객, 직원, 우리한테 물건 대주는 협력사,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역사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낼 때 진짜로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에이, 근데 이런 건 그냥 학자들이나 하는 좋은 얘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지금 비즈니스 현장에서는요,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압박의 물결이 기업들을 향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3조 달러. 와, 감이 오시나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ESG 펀드에 굴러다니는 돈의 규모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어디 거버넌스 잘하는 회사 없나 하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돈의 흐름이 바뀌면요, 기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압박이죠.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손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있어요. 여기서 기후위기 대응 제대로 안 하는 회사 이사들한테는 너네 안 돼! 하고 반대표를 던져버려요.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한 사람이 이 회사, 저 회사 이사를 너무 많이 맡아서 이름만 걸어놓는 걸 막기 위해 이 사람 안 돼! 하고 반대하는 거죠. 둘 다 뭘 겨냥하고 있죠? 맞아요. 바로 거버넌스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압박이 꼭 거대한 투자자들한테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좀 더 윤리적인 기업 제품을 사고 싶고,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쵸? 이렇게 소비자이자 직원인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안팎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례에는 진짜 재미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날지 말지를 트위터 투표에 붙였던 사건 기억나세요? 정말 파격적이었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제는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대중의 의견, 즉 아주 넓은 의미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CEO의 자리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죠. 거버넌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경영진은 뭘 해야 하고 우리 같은 실무자들은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사 꼭대기, 이사회의 역할부터 볼게요. 이제 ESG는 뭐 특별활동 같은 게 아니에요. 회사의 모든 전략을 짤 때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 겁니다. 특히 말로만 친환경, 착한 기업인 척하는 그린워싱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메시지를 감독해야 하고 성과를 증명할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는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속 가능성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건 경영진의 역할이었어요. 아, 저건 너무 높은 분들 얘기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자, 실무자분들이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3단계 계획이에요. 첫째,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성을 통해 이루고 싶은 비전이 뭔지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둘째, 현재 우리 회사의 거버넌스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냉정하게 진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거나 하는 문제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실행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이 정말 조직 전체를 바꾸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의 거버넌스는 그저 지키기만 하면 되는 낡은 규칙인가? 아니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지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회사의 진짜 ESG 경영이 뿌리 내리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